폭스바겐 골프 2.0 TDI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8세대 부분 변경 모델인데요. 국내에서는 8.5세대라고 많이 불리기도 하고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골프 엠블럼에 간접점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고요. 범퍼의 큰 모습은 기존하고 변화가 많지 않지만 안쪽의 디테일에서 조금 더 정갈하고 날렵한 느낌, 단단한 이미지를 잘 구축해주고 있습니다. 본닛 위에 주름 같은 것들도 완성형 디자인이다 라는 표현을 감히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다부지고 날카롭고 또 작지만 그렇게 저렴해 보이는 느낌보다는 나름의 고급감 같은 것들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LED 조명이 차량의 주변부를 밝게 비춰줍니다. 앞뒤 도어 손잡이에도 이렇게 LED로 조명 있지 않았고요. 퍼들램프도 근사하게 폭스바겐의 엠블럼을 잘 형상화 시켜 놨습니다. 뒷좌석 도어를 열어보면 리플렉터는 살짝 아쉽지만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앞좌석 그리고 뒷좌석 도어에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LED 실내 조명은 굉장히 밝기 때문에 별도의 풋램프가 이 아래쪽에 있군요. 풋램프가 있기도 한데 필요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 밝게 잘 비춰줍니다. 앞좌석 도어를 열어보면 리플렉터는 없지만 앰비언트 라이트 적절하게 잘 자리하고 있고요. 뒤쪽과 마찬가지로 앞쪽도 LED 조명이 구석구석 밝게 잘 비춰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도어뿐만 아니고 크러쉬 패드 중앙에도 적절히 잘 자리하고 있네요. IQ 라이트 LED 헤드램프는 유연한 반응 그리고 구석구석 빠지는 이 빈 공간 없이 꽉 채워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상향 하향의 전환 폭도 큰 편이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초점 잘 맞고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참 좋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 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요. 가운데 이 그릴 쪽에도 쭉 라이트가 연결이 되어 있고 폭스바겐 엠블럼의 근사한 LED 조명, 굉장히 이색적이면서도 존재감을 잘 드러내는 데 좋은 것 같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 등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 전혀 거슬리는 건 없고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백색강에 가까워서 훨씬 더 시야가 밝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데요. IQ 라이트는 지금처럼 이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광량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상향과 하향을 좌측 우측 유연하게 다르게 이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해주니까 안전운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시종일관 밝은 시야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확보를 해주니까 야간에 운전할 때 눈의 피로도도 낮고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방향지시 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차 점등 방식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비례감이나 균형감 같은 것들은 거의 해치백의 정석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고요. 전장입에서 휠베이스 넉넉하고 디자인도 그렇고 실제 사이즈도 그렇고 전륜구동 해치백이라고는 잘 인식이 안 될 정도로 측면에서의 비례감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휠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죠. 사이즈도 18인치로 조금 더 커졌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앞뒤 같고 225, 40, 18입니다. 사이드 스커터는 별도로 덧대져 있는 거고 그냥 그대로 이 바디 라인 유지하면서 기능 면에서 충실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유리 주변부 몰딩은 위쪽은 검은색, 아래쪽은 약간 매트한 느낌의 은색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웃사이드 미러가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실내에서 조금 더 개방감 가져갈 수 있게 구성을 해줬고요. 위쪽에 파노라믹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유리가 아니고 절반 정도 기존의 썬루프랑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의 장점을 합쳐놓은 굉장히 좀 유용한 썬루프 구성입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의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고 요소수 주입구는 주유구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부터 뒤로 연결되는 라인, 특히 이 C필러가 굉장히 두툼하게 돼 있어서 해치백은 뒤에서 충돌했을 때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실제로 충돌 테스트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쪽보다는 뒤쪽이 조금 덜 날카로운 이미지인데, 뒤쪽에서는 조금 더 단단하고 다부진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일라이트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사다리꼴이죠. 위쪽이 조금 좁고 아래쪽으로 넓어지는, 전형적으로 이 해치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인인데요. 그걸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안정감은 아주 좋게 가져가고 있고요. 스포일러 두툼하고 큼직하게 잘 자리하고 있고, 노출형으로 와이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의 디테일이라든가 아래쪽의 디퓨저도 깔끔하게 구성 잘 되어 있고요. 머플러는 운전석 아래쪽을 향해서 이 듀얼 타입으로 나와 있는데 바닥을 향하고 있기는 합니다. 골프 엠블럼 선명하고 골프 레터링 선명하고요. 폭스바겐 엠블럼 상단 이렇게 누른 다음에 들어 올리면 텔게이트 열 수가 있습니다. 해치백 치고는 공간 활용도가 괜찮고요. 300리터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기본이요. 그 다음에 2열 등받이를 접게 되면 1000리터 이상의 넓은 공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측면에 소화기, 그리고 이쪽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패드 같은 것들도 두툼하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런 소형 해치백에서는 흔치 않은데요. 안쪽에 구석구석 마감 같은 것들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을 참 많이 썼습니다.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요 정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비상삼각대는 테일게이트 안쪽에 자리하고 있고, 손잡이는 좌우측에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2열 등받이는 뒤쪽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눌러서 앞으로 보내 접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확실히 해치백이 2열 등받이를 접고 나면은 실내 공간을 정말 넓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박이나 솔캠용으로는 이 휠베이스랑 차량 전장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차량 덩치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꽤 큰 짐을 싣고 나르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안전이 평탄화는 안 되고요. 앞쪽에 조금 각도가 있기는 하죠. 스마트 키는 최근 폭스바겐의 다른 차량들의 공통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이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그립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와 스마트 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 음각 처리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조금 두툼한 편이고요. 여닫았을 때의 느낌은 꽤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이 전달이 되네요. 폭스바겐 레터링 센스 좋고요. 실내 디자인은 이 블랙 원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깔끔하면서 관리하기 좋을 것 같고요. 시트가 풀 가죽이 아니라서 호불호가 조금 나뉘기는 합니다만은, 글쎄요, 실용적인 부분을 감안해 보면 또 어느 정도까지는 인조 가죽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잘 대응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파노라믹 썬루프는 유리 면적이 꽤 넓은 편에 속하고요. 도어 디자인 깔끔하고, 안에 캐치 앞쪽으로 락 언락 기능이 자리하고 있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인데 이 각도나 위치가 참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맥포켓은 이게 딱 좋죠. 크기도 좋고, 큰 페트병 같은 거 넣었다 뺐다 하기도 좋고, 뒤쪽이 공간, 그리고 안쪽까지도 마감 처리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 별도의 금속 재질의 꾸밈은 없고요. 시트는 메모리 2개까지 가능하고, 에르고 액티브 시트라고 해서 마사지 기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럼버 서포트는 4A 타입이고, 안장 길이 조절은 수동으로 가능합니다. 날개 부분이요, 안장도 그렇고 등받이도 그렇고 꽤 나와 있어서 몸을 잘 잡아주고요. 헤드레스트는 제 체형에 잘 맞았습니다. 특이한 점이 이 아래쪽에서 눌러서 높낮이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이 헤드레스트 자체에 동그란 버튼이 있거든요. 저걸 눌러서 높낮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터널은 앞쪽이 살짝 높은 편인데 어색함은 없었고요. 이 손으로 사용할 때, 그리고 팔을 거치할 때 라인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페달은 일반 타입이고, 풋레스트는 널쩍하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 가능하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방식이고, 이 조명 조절에 관련된 기능들은 터치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D컷인데요. 다른 것보다 이 가운데 에어백 부분의 재질과 디자인이 저는 제일 만족스러웠고요. 특히나 이 소재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가죽으로 감싸기가 안 돼 있어도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다라는 느낌도 들고 있지 않고요. 실용적이면서도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립도 괜찮고요. 도톰하거든요. 보통 바깥쪽 거울의 열선은 공조장치 안쪽에 있거나 그 주변부에 스위치가 위치하는데, 폭스바겐 골프는
이 각도 조절하는 요 부분에 있습니다. 요걸 뒤틀어 가지고 요 끝까지 내리면 바깥쪽 거울에 열선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안전벨트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직렬 4기통 2리터 터보 엔진인데요. EA288 에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초기 시동 시에 마일드한 느낌이 괜찮고요. HUD는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데 컴바이너 타입이 아니고 유리에 반사되는 형태로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구성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클러스터는 10.25인치로 알고 있고요. 방향지시등 소리도 한번 들려봅니다. 안쪽의 구성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죠. 전체를 다 내비게이션으로 볼 수도 있고, 이 서클 타입을 3개에서 2개로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센스 좋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기능도, 그리고 아래쪽에는 볼륨 컨트롤이고요. 우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의 메뉴 구성 달리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트래킹 기능이고요. 패들 시프트는 7단 DSG와 함께 빠릿빠릿한 그 반응 속도가 좋았고요. 와이퍼 컨트롤이나 방향지시 등은 조금 심플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12.9인치였던가요? 인포테인먼트가 굉장히 큼직해졌는데 메뉴 구성도 깔끔하고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폭스바겐에서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해 준 걸로 보여집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유선 그리고 무선으로 연동이 가능하고요. 주행 모드는 총 4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드 간의 편차는 극명한데 시각적으로도 조금 더 변화를 크게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가 아쉽네요. 파크 어시스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좋고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유연한데 어라운드 뷰가 좀 아쉽고 화질도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통풍은 없고요. 열선만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공조장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종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뒤쪽 통합 형태로 돼 있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자동으로 놓고 운전하셔도 편안하게 온도 설정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열선은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네요. 이런 디테일 같은 것도 좋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스피커 구성이 6+1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순정 스피커입니다. 각 음역대의 해상도는 좋은 편인데요. 중저음에서 조금 더 단단하게 받쳐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습니다. 반면에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한 느낌은 좋았고요.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연동을 했을 때의 이 끌기 기능 지원을 해줍니다. 팀앱 연결을 했을 때 무선으로 지금 연동을 했는데요. 전체 화면을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시원시원한 느낌 좋았고요. 물리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5가지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오밀조밀하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 에이다스에 관련된 기능들, 드라이브 모드 설정하는 것들 꼼꼼하게 잘 챙겨놨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도 보이고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각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이 스마트폰의 흔들림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됩니다. 시동 버튼 P 그리고 기어 노브가 되게 짧게 이 토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작감 괜찮습니다. 아래에서 뒤까지 한 번에 넘어오고요. 뒤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 나란히 자리하고 있고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컵홀더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전체를 다 공간으로 연장시켜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펼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 커버 꼼꼼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빡빡해요. 이게 암레스트는 조금 작은 데 쉽지만 기능면에서 이렇게 부족함은 없었고요. 이렇게 슬라이딩 기능까지 있어서 체형에 맞게 설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공간은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요.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떨어지고 안쪽에 공간 여유 좋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도 선명하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재질도 딱 차량 등급에 맞는 것 같고요. 선바이저 크기는 적당합니다. 거울 크기도 괜찮고요. 이 거울 커버랑 LED 조명의 연동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잘 해주고 있죠. 실내등은 모두 LED고 터치 타입으로 작동이 됩니다. 썬루프는 아웃슬라이딩으로 제 기억을 하는데
유리 면적이 크고 아웃슬라이딩 방식이고요. 이 조작하는 거는 이렇게 슥슥 문질리게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옛날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실내 거울은 작은 듯 싶지만 생각보다 시야 확보가 좋고요. 테두리 부분이 얇기는 한데 투명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답답하진 않았습니다. 바깥쪽 거울은 하우징에 비해서 적절한 거울 크기 갖추어 놓고 있고요. 한 4분의 1 바깥쪽으로는 실제 보이는 것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광각 처리 아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적죠.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각이 괜찮기 때문에 승하차에 불편함은 없었고요. 유리가 끝까지 안 내려가는 점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매포켓 크기 적당하고 윈도우 컨트롤은 오토 타입입니다. 바닥이 좀 파여 있기 때문에 발공간 확보는 좋은데요. 가운데 턱이 조금 있는 편이고 성인 남성 세 분이 앉고 특히 이제 가운데 앉은 남성분은 그렇게 편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이렇게 넓지 않거든요. 헤드룸 공간 여유 괜찮고 등받이 길이나 각도도 좋습니다. 다만 각도 조절까지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ISO 픽스 기본 적용되어 있고 암레스트는 잡아당겨 보면 컵홀더 오픈 타입으로 2개 가져가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가운데까지 꼼꼼하게 잘 갖춰놨고 생각보다 쿠션감이 좋아서 앉았을 때의 느낌 나쁘지 않았고요. 매포켓이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 좋습니다. 발 공간, 무릎 공간의 여유 충분한 편이고 뒤쪽에서도 온도 조절이 가능하죠. 에어벤트 물론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자리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을 보면 가장 큰 변화 12.9인치 인포테인먼트 덕분에 신차 느낌이 물씬 전해지고요. 안정감 있는 수평형 디자인에 약간 운전석으로 꺾여져 있는 이 대시보드의 구성은 조금 더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보면 볼수록 이쁜 것 같아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거의 없습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봤을 때의 다부진 느낌들도 좋고요. 딱 국내 도로 여건에 맞는 사이즈라고 할까요? 해치백이긴 합니다만은 트렁크 공간의 여유도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2.0 TDI 엔진, 4기통 디젤 터보 엔진이죠. 여러 차량에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많은 시간을 통해 검증된 안정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엔진 중에 하나고요. 더블 도징이라고 해서 이 친환경적인 부분들도 충분하게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유로 6 기준을 만족시켜주는 엔진으로 알고 있고요. 150마력에 36.7kg/m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7단 DSG 미션과의 매칭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7.3km고요. 도심에서는 15.2, 고속도로에서는 20.8km인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에도 15km 중반에서 16km 초반의 연비 꾸준하게 유지할 수가 있었고요. 오토 스탑앤고의 작동이 이 시동이 꺼지면서 약간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 타이밍은 조금 적응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할 때의 이 잔진동 같은 것들이나 소음을 놓고 보면 소음 부분은 디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잔진동 같은 경우는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주니까 잘 잡혀있다라는 느낌을 전해주네요. 안드로이드 오토로 지금 내비게이션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목적지를 설정하게 되면 클러스터 안쪽에는 요약된 정보로 표시를 해주는데 HUD에는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보통 요약된 정보가 좌회전이다 우회전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다부진 승차감이 또 하나의 매력인데요.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다니더라도 크게 그렇게 승차감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작은 소형 해치백으로 보여지지만 이 코너링에서의 날카로운 느낌, 전륜구동의 해치백인데도 불구하고 꽤나 기민하고 날렵하면서 날카로운 코너링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소음 부분을 보면은 일반 유리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조용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의 등급을 놓고 보면은 등급에서는 꽤 괜찮은 정숙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디젤 엔진이기도 하지만은요. 네, 제 주관적인 기준에서는 소음 진동 놓고 보면은 디젤 2리터 4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진동 같은 것들도 조금 올라오는 것 같고 소음 부분은 그렇게까지 제가 조용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관적인 판단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소음 진동하고 이 소음 진동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진동에 비해서 이제 고속 주행도 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동에 비해서 소음 부분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했고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대세인 거는 분명하지만 모든 브랜드에서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이 디젤 엔진 내연기관을 종식시키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풀 하이브리드나 전동화를 뭐 몇 년까지 달성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가헐찬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좀 바뀌었죠. 예, 그래서 디젤 엔진 뿐만 아니고 내연기관 엔진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 천천히 없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급격한 변화는 아닌 걸로 현 시점에서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완성형 디젤 엔진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차량이 움직이고 나면은 어찌 보면은 가솔린 엔진보다 더 정숙하고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력 대비 토크의 여유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차량을 운행을 할 때 힘의 여유가, 운영할 때 그 실질적인 힘의 여유가 굉장히 좀 차량 크기에 비해서도 넉넉한 편이다. 그래서 운전할 때의 이 스포티한 느낌들, 빠릿빠릿한 반응도 반응이지만 이 가속 페달에 그렇게까지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기준 속도 유지하는 데에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순발력이나 기동성에 있어서도 아쉬움은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디젤 엔진인데 제로백을 하려고 킥다운 심하게 가져갈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일상적인 도심 주행에서의 순발력이나 기동성은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특히나 이 드라이브 모드 변경을 해서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다니면은 도심에서 진짜 운전의 재미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주변 교통이 안 좋으면은 뭐 운전의 재미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스트레스만 받게 되는데, 지금 요 정도의 교통량이라고 하면은 꽤 재미있는 드라이빙을 즐길 수가 있죠. 컴팩트한 차체의 해치백이지만 도심 주행뿐만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주행의 만족감도 상당한 편에 속하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량의 가격이 외관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차량의 사이즈보다는 조금 높게, 국내 소비자분들이 인식할 때는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여지는 부분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쓴 차량, 대표적인 차량이 바로 이 골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륜구동 차량이지만 이 스티어 성향도 전륜구동 특유의 스티어 성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웬만한 조건에서 하면 굉장히 좀 뉴트럴한 느낌들, 안정감 있는 느낌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시속 200km 이상까지도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쭉쭉쭉쭉, 차가 어떻게 보면 운전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은 무서울 정도로 잘 나간다? 제가 이런 표현도 한번 드려볼 정도로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이나 힘있는 주행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이고 터널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량이 제 주관적인 판단 기준에서 이렇게 조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이 등급을 감안을 해보면 컴팩트 해치백 중에서는 시끄러운 편은 또 아닌 것 같아요. 풍절음이나 공명음에 대한 대응도 제법 괜찮은 편이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크게 거슬리진 않는데 타이어 마찰음이 저는 이 풍절음이나 공명음보다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느꼈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상당히 정확한 편에 속합니다. 이 트래블 어시스트라고 해서 조향 보조까지 연동이 되어 있는데 좌측이나 우측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가운데 차선 유지하는 느낌이 안정감 있고 제 스타일에 잘 맞았습니다. 폭스바겐 트래블 어시스트에 또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중앙으로 가고 있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내가 붙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핸들을 놓게 되면 차선 유지를 정가운데로 하지 않고 제가 붙였던 오른쪽으로 붙여서 유지를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가운데가 기본 세팅인데 좌측이나 우측 본인이 원하는 이 방향에 따라서 붙일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이 뭐 언제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를 들면은 나무가 많이 이렇게 우거져 있어서 이 안쪽으로 좀 붙이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쭉 주행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 안쪽에 공사 구간이 조금 거슬린다, 그러면 이제 우측으로 붙이려고 할 때 그럴 때 사용할 수가 있고, 이 한쪽이 절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뭐 해안가 도로 이런 데에서 혹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트래블 어시스트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아닌가 싶고요.
연비는 고속도로 기준으로 20.7, 20.8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9에서 20 유지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제 운전 성향에서는 20km대 후반에서 21km 중반 정도의 실연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정말 이 에코 모드까지 사용을 해서 연비에 신경을 많이 썼을 때는 최대 23.8km까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간헐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연비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진짜 연비는 잘 나온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면은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필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연비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더라도 유연한 반응, 출렁이지 않고 이 찰지면서 차분하게 삭삭 이 바뀌는 이런 느낌들이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저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계마다 이 에코나 컴포트, 스포츠를 보지 않더라도, 드라이브 모드를 보지 않더라도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편차가 극명해서 좋았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소소한 운전의 재미 중 하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야도 좀 터 있는 편인데 12.9인치가 들어가면서 여기가 약간 가려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큼직한 디스플레이를 얻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상쇄되는 것 같고요. 바깥쪽 거울이 좀 시원시원한 시야를 제공해 주고 있어서 좋았고요. 쪽 창은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이쪽은 사실상 운전에 그렇게 시야가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수석 쪽을 놓고 보면은 지금 화면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저기에서는 작은 창이 하나 더 있어서 확실히 시야를 조금 더 확보해 주니까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고 좀 덜 답답한 것 같더라고요. 편안하게 크루징을 할 때도 안정감 있고 운전자의 만족도를 높여주지만은요, 좀 스포티하게 차량을 몰아붙여 봤을 때 그 재미가 더 올라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들, 네, 이 디젤 엔진이 특유의 이 터보렉 같은 거 비슷하게 있거든요, 가솔린 대비. 근데 그런 것들이 7단 DSG 덕분에 좀 상쇄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이 체감하는 느낌은 가솔린 엔진이 아쉽다, 뭐 GTI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덜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골프에서의 가장 현명한 선택은 저는 개인적인 제 성향에서는 GTI인 게 분명하지만, 또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도 생각해야 되고 뭐 장거리에서 연비 같은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 TDI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 디젤 엔진 치고는 이 반응이 저속에서도 그렇고 고속에서, 그리고 조금 더 다이나믹한 느낌들을 가져가려고 할 때도 부족함을 느끼긴 어려웠습니다. 제가 계속 칭찬만 하고 있는데요, 이 차의 단점은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가죽 시트가 아닌 점. 4천만 원을 훌쩍 넘거든요. 4,300 정도, 프레스티지는 4,300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가격대 감안을 했을 때 저는 가죽 시트가 좀 아쉽다. 폭스바겐 가죽 시트 괜찮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라운드 뷰가 없었다. 물론 이제 카메라 화질도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어라운드 뷰 정도는 들어가 있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저는 단점 찾기가 어려운 차량이 바로 이 폭스바겐 골프가 아닌가 싶네요. 시속 100km는 컴포트 모드에서 수동 7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5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소음 진동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이 토크감이 좀 더 좋잖아요, 가솔린 대비. 그래서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 잘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차감은 앞좌석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해치백이다 보니까 뒷좌석에서 이 공명음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앞좌석하고 뒷좌석하고의 소음 또 진동 차이도 크지 않았고요. 소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은 없지만 이 체크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주황색으로 지금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 위치가 시선을 전방에 주시하고 있는 안전운전에 시야를 많이 뺏기지 않으면서도 운전자한테 충분히 워닝을 주니까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거울에서 막 차가 사라지는 순간 요 블라인드 체킹이 되는데요, 거울 자체도 화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시야에 잘 들어오지만 혹시라도 이 사각지대를 놓칠까봐 한 번 더 워닝을 해주는데, 안전에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작을 잘못한 건지 세팅을 잘못한 건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울 조정을 하잖아요. 저는 분명히 L로 놓고 운전석 쪽의 거울 각도를 조정하고 있는데, 저 각도를 조금 더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안팎을 바꾸면
조수석까지 그거에 비례해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조작이나 세팅을 잘못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적응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했습니다. 도심주행 고속도로뿐만 아니고 국도 구간에서도 참 만족도가 좋은데요. 어쨌거나 국내의 다양한 도로 여건에서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보니까 제가 더 만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도 너무 무르지도 않고요,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두루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셋업인데, 과거 같았으면은 이 폭스바겐 골프, 특히 이제 GTI 모델은 조금 단단해서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골프 모델을 시승을 해보면은 더 범용성이 넓어졌다고 그럴까요? 스포티한 주행, 다이나믹한 주행도 만족시키면서 공부도 잘하면서 또 이 컴포트한 느낌들,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이런 느낌들을 두루두루 만족시켜 주니까 확실히 이 스테디셀러에 올라있는 차량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점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대를 거듭하면서 76년인가요? 77년인가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8번 8.5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세대를 거쳐서 변화가 있고 완성되다 보니까 그 차량의 어떤 만족도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거의 뭐 이 차에서 단점 찾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럴 정도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노면이 좋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18인치 휠 타이어 스펙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뭐 이 노면을 많이 읽거나 부담스럽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주위에서 느낄 수 있는 도로에 안 좋은 조건은 여기 다 있거든요. 파여 있고 갈라져 있고 울렁울렁하고 막 이런데 이렇게 다녀보면 이 소형 해치백인데 이 정도의 승차감이면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과속 방지턱도 넘을 때 매끈하죠. 올라설 때, 올라서고 나서의 이 찰진 느낌, 찰랑하면서 이렇게 딱 받쳐주는 이런 다부진 느낌들 너무 괜찮았고요. 와인딩 로드에서 속도를 줄여서 브레이크에 발이 가야 되는데 이게 돌아 나가네, 버텨주네, 막 이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가속 페달에 자꾸 힘이 들어가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차량의 세팅, 스티어링 휠의 반응, 스티어링 휠의 셋업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보타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커버리지가 넓어서 편안하게 운전을 하거나 좀 다이나믹하게 차량을 몰아붙여 봐더라도 두루두루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 바로 골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짧고 턱이 높은 과속방지턱을 넘어봐도 순간적으로 탁탁하면서 차량이 좀 먹어줄 때는 먹어주고,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충격을 완화시켜줄 때는 완화시켜주고 버텨줄 때는 잘 버텨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승차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상 골프 2.0 TDI 프레스티지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